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염승환 이사님을 거의 지금 한 5개월 만에 네네.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송일아 기자는 저희 최근에 Y스트릿으로 온 네. 지금 언론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송일아 기자가 네. Y스트릿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인사 좀 하세요, 우리 구독자.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송일아 기자입니다. 앞으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입을 했었고 네네. 또 투자에도 관심 많고 해가지고 네. 이제 저희는 2MC로 갑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송일아 기자에게 댓글로 인사해 주세요. 댓글로 인사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빈손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되게 오랜만에 모셨는데 네.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러게. 아, 근데 너무 빨리 간 것 같고, 진짜 9월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올라서. 뭐 그것도 있고, 뭐 저기가 많이 오르니까 또 저도 막 너무 바빠가지고. 빠지시고. 아, 워낙 정신이 또 없어요. 불러주시는 데가 많을 것 정신이 같아요. 없더라고요, 진짜. 호황일 때 염승환 예사님을 얼마나 찾느냐를 보면 인덱스가 딱 나옵니다. 휴원 그래요? 인덱스. 그리고 또 염승환 예사님 얼마나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네. 보면은 아, 바닥이고. 바닥이고 그때 사야 하고. 네. 아, 정신 없으실 텐데. 아니 근데 저희가 영상 올리고 난 그날 아마 FOMC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 맞아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아, 이거 하루짜리 예상이어서. 근데 FMC는 금리 인하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할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네. 그렇죠. 확률이 87%니까 중요한 건 점도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도표상으로 내년에 3.4로 찍혀 있는데 그거대로 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9월에 금리 인하 한 번 한다고 이제 그렇게 좀 조정을 했는데 지금 시장은 내년 금리 인하 한 번 한다 그러면 실망하겠죠. 그렇죠. 내년 이제 캐비넷에 그분이 아마 연준 의장 될 것 같은데 예. 최소 3번은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점도표가 떨어져야 돼요. 음. 만약에 그대로 유지되거나 점도표가 오히려 올라간다. 이게 연준 내부가 분열되는 거고 시장이 완전 실망할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하는 거는 기본이고 인하에도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호재가 절대 아니고 점도표상으로 3.4보다 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3.25 밑으로 가야죠. 그래야 이제 최소 금리 인하 2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표도 중요해요. 지금 되게 좀 이번에 뉴스들 좀 찾아보니까 FMC가 되게 어려운 게 옛날 같으면 그냥 다 만장일치예요. 예. 맞아요. 인하하면 인하, 아. 동결하면 동결. 이의가 없는데 지난번부터 갑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표가 좀 나왔죠. 예. 근데 이번이 역대급으로 많지 않겠냐. 금리 인하 반대표. 인하를 하는데 예. 인하에 대한 반대표, 동결표. 동결표가 요즘에 그러니까 연준이 막 그 한참 인터뷰할 때 연준 인사들이 어떤 사람은 막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하지만 네네네. 아니다. 뭔 금리 인하냐 지금 지저지저. 물가 이렇게 높은데 그래서 이게 분열돼 있는데 파웰 의장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파웰 의장이 내일 이제 기자회견 하겠죠. 그때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면 분열됐는지 아닌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의 그러니까 인하가 크게 무리 없이 된 거면 뭐 이제 추가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 이렇게 반대표가 많잖아요. 그럼 되게 좀 불확실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뭐 계속 좀 이게 헷갈립니다. 뭐 고민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인하는 인하보다 점도표와 반대표 이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표가 좀 많고 좀 엇갈린다라는 건 당장 지금은 인하가 거의 대세의 네. 전망이니까 인하는 0.25%포인트 하겠으나 네, 동결표가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 여지가 있는 거고 맞아요. 기존의 점도표도 왜 축구로 따지면 왜 사사이 포메이션이 이렇게 벌어지는 음. 것처럼 멀어졌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면 이게 다시 합치될 리는 별로 없을 거고 네. 또 벌어질 텐데 그럼 이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악재? 그러니까 시장이 호재 지금 원하는 어떻게 인식을 건 하나요?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계속 하는데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더 낮추길 원하는 거죠, 지금 시장은. 지금 그걸 그렇죠. 기대하잖아요. 시장은 늘 그렇죠. 예. 그리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 비싼 기업들의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유동성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이게 갑자기 물 뺀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 11월에 금리 동결한다고 갑자기 하니까 와장창 맞아요. 빠져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하 3번을 해야 되는데 점도표가 올라간다는 건 이게 용납을 못하는 일이죠, 오히려. 근데 떨어지긴 할 텐데 그 점도표가 시장이 원하는 만큼 좀 또 떨어져야 되고 반대표가 많은 거는
결국에 연준 장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캐비넷 셋이 되더라도요. 연준 위원들을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반대 의견들이 나오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대표가 나와도 되게 적어야 되고 점도표도 많이 낮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인하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진짜 그 내용 12월에 보통 점도표 찍으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이 역대급 매파적 금리 인하가 될 거다. 네. 이런 매파적 얘기들이 금리다. 네, 이런 얘기들이 그 시장이 되게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면 이제 한번 또 발작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럼 또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을걸요? 저 연준 이사를 다 잘라버리겠다 뭐 이럴걸요? 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트럼프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트럼프도 좀 쫄리는구나 지금. 아이 쫄리죠. 왜냐면 혼자 정치하는 것도.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지율은. 그래서 얼마 안 됐잖아요. 갑자기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하겠다는 게 그래서 중국이 또 안 받는다고. 중국이 갑자기 또 안 받는다고 하니까 저도 의미, 이게 예.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배경은 뭐 어. 젠슨하게 요구도 있지만 그럴 거면 진작 받아들였겠죠. 근데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 이 중국과의 관세 대결 때문에 이게 척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국민들도 지금 물가 부담. 얼마 전에 미국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3번 다 이겨버렸잖아요. 예. 그게 저는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농민들 만나러 다니고 지지율 올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관계에서.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입지가 되게 좀 좁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연준을 뭐 장악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이번에 만약에 연준이 분열되는 쪽으로 나오면, 시장이 내년에 원하는 거 연준을 트럼프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금리를 생각보다 더 세게 내리고, 이런 좀 그 희망 회로도 많이 돌렸거든요. 항상 시장은 또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안 돼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FMC 이번에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저는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빠질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다고 대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하. 그래도 금리 인상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월처럼 흔들릴 흔들릴 수 오히려 있어요. 그때가 기회가 네, 될 기회가 수도 또 될 있죠. 수 있는데, 다만 어쨌든 한번 또 가격하게 빠질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국채 금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 뭐 10년물도 2%뭐 눈앞에 두고 피어오르니까. 있는데 네. 피어오르는데 이게 금리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도 그래도 그런 거에 비하면 되게 잘 버티거든요. 이 국채 금리가 단기는 떨어져도 예. 장기 금리가 안 빠지잖아요. 그럼 되게 부담되거든요. 왜냐면 IT 기업들한테도 최근에 IT 기업들이 또 자금 조달을 막 채권 찍어서 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금리라도 떨어지면은 버블 논쟁이 좀 이게 완화될 텐데, 요새 또 10년물 금리는 계속 오르거든요. 아니,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결국 물가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 장기 금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년에 금리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단기 금리는 금리 인하를 많이 하면. 근데 문제는 10년물 금리는 긴 기간을 보니까 결국 트럼프나 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게 전 세계가 다 재정은 다 돈을 풀어요. 돈을 막 찍어서 풀죠. 채권 발행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요. 그렇죠. 결국엔 물가가 오릅니다. 돈이 풀리니까. 그리고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한다는 건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AI 투자하려면 자금 수요 있죠. 그렇죠.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우리가 은행 갔는데 서로 돈 빌리려고 그러면 금리 튑니다,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10년물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이 구조를 당장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연준이 해결을 해야 돼요. 혹시 금리는- 중앙은행이 장기금리 그 장기채 사주는 거? 중앙은행이 사는 것도 있지만 음. QE를 하진 않을 거예요. 양쪽 하나를.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그 SLR이라고 그래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요게 이제 그 밑에 분모가 은행의 전체 자산, 뭐 대출부터 다 포함해요. 네, 국채도 네, 네. 사실 거기 국채가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위험 자산도 아닌데 국채도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은행이 실제 갖고 있는 자산을 나누는 거죠. 실제 그냥 은행의 순수한 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좌에 1억 갖고 있는데 2천만 원은 내 돈이고 나머지 뭐 주식부터 뭐 대출 받은 거 다 합쳐서 그게 네. 8천이면 네. 그거 나누면 되죠. 네, 나누면 그게 한 40% 되려나요? 그 정도 나올 텐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나눴던 비율이 5%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지금 규제상. 근데 이걸 5%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이 더 높이는 방법은 뭐죠? 내가 내 실제 자산을 더 많이 키우든가 분모를 줄이면 되죠. 네네. 근데 이 분모를 줄이려면 미국 국채를 살 수가 없어요.
국채가 밑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얼마 전에 미셸 보우만 연준 부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레버리지 요구, 그러니까 SLR 규제를 좀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좀 꺼냈어요. 파열 의장도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는 해요. 그럼 이게 되면요, 미국 은행들이 이 국채를 빼주죠, 분모에서. 그럼 마음대로 사도 돼요. 그럼 국채를 사도 이게 안 들어가요. 금융위기 때 실제 그랬어요. 국채 빼줬어요. 그래서 국채 막 샀거든요. 네. 그래서 국채 막 사니까 무슨 일 발생하죠? 시중에 돈이 확 뿌려지고 그 금리가 확 떨어져 버렸죠.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서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연준이 이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SLR 비율을 여기서 국채 빼주자. 국채를. 빼면 이제 은행들은 은행들이. 마음 놓고 사요. 네.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꺾여버립니다. 그냥. 그냥 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논의 중에 있는데 내년에 실제 연준이 할지는 제가 모르는데 트럼프가 간절히 아마 바라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는 무조건 이 10년물 금리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파티로 가는 거죠. 그냥 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재정 지출 부담도 좀 줄일 수가 있겠고 시장 금리도 좀 완화를 시키면서 돈이 더 맞아요. 돌도록 만들고 경기 부양이 될 테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요거는 연준이 하는 거고 이제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통과됐는데 유예 기간이에요, 지금. 네. 제도 좀 만들어야 돼요. 지니어스. 그래서 27년 1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27년 1월에 시행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아시겠지만 발행사가 이 코인을 찍는 순간 미국의 채권이나 달러 자산을 갖게 돼 있잖아요. 네. 예, 일부를. 그래서 거기에 물론 단기 채권도 있겠지만 장기 단기 채권도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 채권 수요가 늘어요. 왜냐면 발행하는 순간 사야 돼요. 그거랑 똑같이. 그래서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좀 꾸준하다면 미국 이제 재무부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게 흥행만 잘하면 어쨌든 찍어내는 순간 미국 채권을 사야 됩니다. 일정 부분.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채권 수요가 되니까 금리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연달아서 두 개가 터지면 이 주식은. 국채가 확 빠지는 네. 거죠. 금리가. 그럼 이제 주식은 당연히 좋죠. 기업들 자금 조달. 거기다 AI 버블 논쟁이 있는데 채권 금리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변수인데 이게 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될지 아니면은 뭐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트럼프는 이 두 개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게 주식 투자자에게는 분명히 또 유동성 호재가 될 네. 테고 다만 이 시나리오대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테고. AI 버블 얘기는 뭐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러 그 방송들을 봐도 AI 버블은 시기상조다. 아직 뭐 닷컴 버블이랑 차원이 다르다. 이런 사실 전망들이 대부분인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약간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내년에 어떻게 근데 해야 이게 돼요? 비싸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빌 게이츠도 그 CNBC 인터뷰한 걸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빌 게이츠가 AI 이제 엄청나게 경쟁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옥석을 가려라. 근데 뭐라고 했냐면 팔란티어랑 테슬라 대놓고 비싸다 그랬어요. 아니 비싼 싸지. 건 알죠. 알죠. 비싼 건 네. 알지만.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라는 신호죠. 이게 네. 왜냐하면 막 팔란티어 400배 PER, 테슬라 200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다고 경고했지만 오히려 올랐어요. 또 기업들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그 경고가 통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미국의 이런 유명한 분들도 경고는 해요. 계속 비싸다. 그러니까 버블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불편하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목에 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만 이런 얘기가 아주 수백 번 나와도요. 주가 잘 안 빠지는 이유가 결국 유동성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렇죠. 돈이 너무 풀려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 금리의 네.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신 게 그 비싼 빅테크들의 밸류를 정당화시켜주는 맞아요. 게 또 금리니까. 예. 그러니까 수영장에 그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너무 넘쳐요, 지금.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이 적당히 찬 게 아니라 그냥 넘쳐요, 막. 찰랑찰랑.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옆에서 물 뿌리고 있는 게.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물 뿌리고 있죠. 그렇죠. 예, 재정 지출 그냥 나는 빌려서라도 하겠다.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딱 인지하시는 순간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비싼 건 알지만 쉽게 이 파티장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그거를 뺀다면 그러니까 11월에 발작했잖아요. 돈 뺀다 그러니까 예. 갑자기.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런 이제 고밸류는요, 어쨌든 변동성은 수반해요. 갑자기 뭔가 좀 이슈가 생기면 엄청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는 그럴 때 하신 게 좋아요. 11월에 한번 빠졌던 빠졌을 것처럼. 때.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담을 건 아니고, 다만 흔들릴 때, 흔들릴 때. 네, 담는 거는 이제 계속 유동성 지원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트럼프는 중간선거 지면 끝나요. 맞아요. 레임덕 가요, 네. 바로.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또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주식시장은 큰 그림에서는 나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중간중간 뭐 연중과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이 좀 마르는 게 한 번씩 나오면 그럴 때. 급 나가겠죠. 그때 도망가지 말고 네. 예, 파티에 좀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파티에 일단 참여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떠나면 안 된다. 수영장을 떠나고 싶어도 트럼프가 물을 너무 뿌려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뭐 버블인 거는 아는 사람들도 필연적인 버블이고 가야 하는 버블이고 그럼 비싸면 투자 안 할 거야? 해야지. 그럼 너 이 시장 떠날 거야? 또 여기 머물러 있어야지. 왜냐? 뭐 돈을 계속 푼다고 하는데 네. 남들만 부자 되는 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거냐? 사실 그거는 또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지금 그냥 만약에 내가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원금은 지금 계속 녹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풀린 만큼 녹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더 지금 심각한 게 원화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원화값이 계속 떨어지면 물가는 계속 오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갖고 있는 현금은 실제 그냥 액면 그대로의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네. 물건은 점점 줄어들어요. 실제 손해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 나는 안 까먹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한 착각이고, 예. 그래서 그거를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든. 그러니까 뭘로 보존할 거냐는 고민이 필요한데, 그래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금은 반드시 사라. 일정 부분. 왜냐하면 그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예, 이거 다 공통된 얘기예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 좋아지려면 금리 올려야죠. 긴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의 가치를 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걸 선택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그렇죠. 다 돈 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중앙 못해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깨는 방법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물가 급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금리 인상하기 어렵거든요. 당장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자산시장에 참여는 하셔야 되는데 다만 많이 오른 건 맞으니까 기회를 좀 잘 포착하자. 중간중간 올 거니까. 그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그 원화값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환율도 지금 좀 계속 문제잖아요. 네. 오늘도 뭐 한국은행 모두가 나와가지고 뭐 환율 뭐 상승이 70%가 개인 투자 서학개미 때문에 뭐 이런 뭐 발언을 하셨던데.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ETF 같은 거 투자를 하려면 네. 이걸 환해지형으로 살까 말까가 좀 고민되더라고요. 지금 고민되는 시점이긴 해요. 네, 그럴 때 환율 좀 전망은 어떻게 뭐 물론 신도 못 맞추는 게 네. 환율이라고 하지만 근데 좀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네. 그게 한국은행이 했던 얘기는 팩트가 맞아요. 팩트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10월하고 11월 달에 개인 투자분들이요. 그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해외 주식 산 게 10월에 9.5조 샀고, 그 다음에 11월에 7.7조를 샀어요. 그 역대급이에요. 사실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연기금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이제 정부까지 포함하면 그게 아마 다 합치면 10월에만 25조 정도 될 거예요. 경상수지 흑자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 산 거 있죠. 이건 이제 반대로 달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들어오는 거보다 7조가 더 많대요. 10월에만? 10월에만. 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환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 맞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말을 잘못한 건 아닌데 왜 기분 나쁘게 말하냐. 난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쿨하니까. 네, 그런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쁘게 하는 기분 친구들. 나쁘게. 그런 공감 느낌. 능력이 없는 네.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개인 서학개미분들이 퇴직연금하고 자기 돈 가지고 나 자산 관리하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돈 푸는데 네. 원화값 떨어지는 거 뻔히 아는데 미국 달러로 바꾸겠다.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쿨하니까 뭐 네. 이런 저는 그런 발언 아니, 쿨한 괜히 거보다도 하셔가지고. 아니 자기가 생존 복능으로 하겠다는데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걸 왜 그렇죠. 사실은 맞는데 왜 기분 나쁘게 말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네. 꼭 그 요인인 것처럼 이제 들렸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화를 내셨던 네.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한 명 한 명 한 명의 합리적인 선택인데 맞아요. 그게 또 모이면 또 국가적으로는 원화가 더 녹는 네. 이런 현상이 그게 고민인 거죠 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11월 달에 제가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월에 7.7조 원 샀다 그랬죠. 네네. 그 중에 3.5조가 레버리지 투자예요. 한국인들의 레버리지 특징. ETF. 레버리지 ETF. 네.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막 샀어요. 3배짜리도 있고. 미장을 네. 국장으로 만드는. 네, 그래서 저는 환율이 결국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 자금은 결국 나갈 돈이에요. 나갈 그쵸. 돈이라는 아니, 레버리지는 레버리지를 장기로 하시는 장기로 안 경우는 하니까. 크진 예, 예. 않아요. 왜냐하면 11월에 한번 확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레버리지 받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오르거나 어차피 수익 나거나 아니면 또 손실을 봐도 레버리지 성격상 장기 투자 많지 맞아요. 않거든요. 또 연말에 돈 쓸 때 많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해외 주식을 한두 달 많이 사는 경우 있는데 그걸 10개월 막 1년 내내 사는 경우는 없어요. 중간중간 어떤 달은 또 팔기도 해요. 순매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보면 지금 환율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 올랐다고 저는 호들갑 떨 건 전혀 아니다. 어차피 지속성은 없어요. 내년 어느 시점 봄 되면 어느 달은 순매도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마치 위기처럼 볼 필요도 전혀 없고, 그리고 전 세계 그 보면 선진국들은요, 그 개인 투자분들 다 해외 자산 많아요, 원래. 그 선진국형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어가는 맞아요. 거죠. 돼가고 있는. 그래서 고환율 되는 게 되게 이상한 거 아니고, 그리고 아베노믹스 때 돈 왕창 풀었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주식시장의 환율, 우리 기본 공식이겠죠. 환율 오르면 위기고, 국내 코스피 빠진다.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전혀. 과거의 공식. 예. 왜냐하면 아베노믹스 때, 그때 돈 풀어가지고 엔화가 반토막 났는데, 실제 주가는 5배나 올랐거든요. 이게 돈 풀어서 이게 그렇죠. 화폐가치 떨어진 거니까. 근데 자산은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국면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지금 환율 상승을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수입하는 기업들, 좀 내수물가 오르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은 되고. 면세점.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 때문에. 네, 더 그래서 못하죠.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는 안 좋아지고 자산 가치는 좋아지고. 맞아요. 그게 이제 힘든데, 그러나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결국엔 내년에 달러는 훨씬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네네. 첫 번째가 내년에 경상수지가 역대급일 겁니다.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내년에 지금 삼성 하이닉스 합쳐서 180조 영업이 둘이 합쳐서. 예. 그게 내수에서 번 돈 아니잖아요. 음. 다 달러로 들어올 텐데.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세계 채권 지수. 음. 거기에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들어가요. 예. 맞아요. 이제 리밸런싱 한다 그러죠. 그게 월 9조 원 정도 예상을 해요. 돈 들어오는 게 달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외국인들이 막 요새 11월에 주식 엄청 팔았잖아요. 팔았어요. 10조 이상.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다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외국인 전체 증권 투자를 합쳐봤더니 순매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외국인들의 채권을 엄청 사요. 주식은 파는데 채권은 또 사요. 그럼 돈 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 그래서 외국인 자금은 그냥 외국인 자금 많이 나갔다. 이건 틀린 얘기고 채권하고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전체 규모로는 빠져나간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엔 채권 더 많이 살 텐데. 그래서 너무 이 환율에 대해서 지금 높은 건 좀 부담은 되지만 시간 지나면 좀 내려오지 않겠냐. 환해지형 ETF 안 써도 되겠네요. 아니, 사는 게 낫죠,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왜냐면 만약에 이제 이 논리에 동의하고 워낙 환해지를 강세로 갈 수 해야죠. 있다는 얘기니까. 원달러 환율 네, 빠질 수 환해지를 있다는 해야 돼요. 얘기니까. 그러게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당장 현금 흐름으로 보면은 돈이 달러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재무상태표나 재무제표에서 보면은 자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산 투자. 우리는 이제 원래 또 해외 대외 채권국인데 거기에다가 해외 자산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상. 다만 이제 위기 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안에서 달러가 좀 마를 때 어떻게 될 거냐가 좀 근데 걱정이긴 그거는 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채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위기가 그냥 그쵸, 오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근데 지금은요, 엔비디아 자산이. 팔면 돼요, 그냥. 음. 여러분 자산이. 갖고 계신 엔비디아 팔아서 원화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심각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엔비디아 네. 팔고 테슬라 팔고 다 자산, 팔란타 우량 자산 팔고. 팔아서 현금하면 네. 되죠. 네. 네. AI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사실 뭐 지금 오픈 AI, 엔비디아 진영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저만 해도 네. 챗GPT에서 요새 약간 제미나이로 조금 음, 더 이제 저도 제미나이 많이 사용하는 써요. 예, 네, 비율이 좀 맞아요.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TPU라고 해갖고 진짜 반도체도 맞습니다. 이제 하고
그런 지금 이런 AI의 그 이제 선진 AI 리드하는 그룹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엔비디아로 가야 되나 이거 구글로 밸런스 가야 게임 갑니까? 되나? 밸런스 예, 게임? 예. 자, 엔비디아냐, 구글이냐, 네. 엔비디아, 오픈 AI 진영이냐, 이런 구글, 이런 TCO 막 이런 진영이냐. 이런 질문에 중립 얘기하면 안 돼요. 선은 선택을 그어야 해주세요. 돼요. 예. 네. 혹시 생각을 좀 저는 해주시게? 구글이죠. 이유가 아니 이미 예. 이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진다가 아니라 댓글이 지금 막 진다가 아니라 엔비디아는 이미 시총 5조 달러까지 한번 찍었어요. 네. 이미 밸류 받을 만큼 또 한번 받았었고, 그러면 앞으로 그 5조, 6조 달러를 더 가려면 더 높은 점유율을 또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언젠간 점유율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 신호탄이 구글 TPO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구글만은 지금 덤비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가 하겠다. 오픈 AI도 자체치 만들려고 그래요. 맞아요. 메타 마찬가지고. 근데 구글 TPO가 저렇게 잘 나와버리면요, 이게 용기를 얻어요. 되네 저기도. 용기를 얻죠. 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에는 어느 진영도 대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그냥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그냥. 예. 그 쿠다라는 시스템 때문에 안 돼요. 네. 거기에. 근데 구글만 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구글은 10년 전부터 이거 TPU 준비했고 자기네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생태계가 예. 똑같으니까.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구글의 이제 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언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표현 하셨어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쿠다는 영어 같은 거예요. 음. 공용어죠. 음. 근데 구글의 TPU 요 시스템은 네네네.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독일어 같은 거예요. 거기서만 쓰는 거예요. 구글 내에서. 근데 놀라운 게 영어를 독일어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쿠다를 가지고 이 TPU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좀 중요한 게, 메타가 이걸 쓰려고 그래요, 지금. 그쵸. TPU로. 맞아요. 범용으로. 예. 그냥 TPU만 가져다가 자기네 원래 데이터 센터. TPU는 절대 범용이 아니라 아니에요. 맞춤형인데 네. 구글의 맞춤형을 돌려서 제미나이 3.0 퀄리티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깜놀해서 그러면 맞춤형 우리가 가져다가 범용으로 써보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구글도 그게 지금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판매하고 싶은 거고, 근데 검증은 안 돼 있어요. 아하. 메타가 그걸 해가지고 얼마나 잘할지는 제가 모르는데, 만약에 그걸 썼는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평가 나오면 이제 젠스 나오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은. 근데 이거는 누구도 알 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메타가 써봐야 되는 거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글이 TPU로 가져가는 점유율 한 10% 정도 예상하더라고, 시장이. 네. 근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시장이고, 그러니까 구글이 좋은 점이 이거예요.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 확장이에요, 확장. 그러니까 그동안 뭐였죠? 구글의 그 검색, 유튜브, 이미 확장할 만큼 다 있잖아요. 지도에. 그래서 여기서 돈 다 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PER이 제일 낮은 축에 있었죠, 예전에. 구글이 사실은 뭐 나스닥 평균만큼 될랑말랑 PER이 예, 그렇죠 항상. 그래서 좀 낮았어요, 사실은. 예, 예. 왜냐면 성장이 좀, 이젠 없어서. 좀 한 게 아닌가? 왜냐면 뭐 돈은 잘 버는 거 알겠는데, 네네네. 요거 버핏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맞아요. 돈은 현금으로 쫙쫙 그렇죠. 뽑아내니까. 이제 생활 필수제처럼. 네, 되는 맞아요. 근데 이제 AI가 나왔는데, 구글 검색 뺏기면 어떡하지? 요 걱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종속될 것 같고, 챗GPT한테 밀릴 것 같고, 이 걱정이 있는데, 이번에 제미나이 3.0 나오면서 이게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가지고, 이 기존의 검색 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지금 제미나이 저도 챗GPT를 안 쓴 지 꽤 됐어요, 지금. 제미나이 오, 나오고 진짜요? 안 써요, 아예. 그냥 손이 안 가요, 그냥. 그 정도로 지금 성능도 좋고, 그리고 구글이 좋은 점이 데이터가 워낙 많잖아요. 자체 데이터. 영상도 그렇고. 예, 여기에 TPU라는 아주 가성비 좋은 이 시스템 깔아놨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AI 검색을 하면, 구글 검색하면 요새 AI 오버뷰라는 걸 보여줘요. 그럼 체류 맞아요. 시간이 늘어나요. 그렇죠. 기존보다 이거 좀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광고 담고 올리기 좋고. 그 다음에 TPU 판매가 가능하면 외부 판매잖아요. 이건 성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빅테크도 이런 AI로, 엔비디아는 칩 팔아서 성장했는데, 지금 빅테크 중에 AI로 인해서 뭔가 성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회사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인프라 제공 정도 했지. 근데 구글은 그걸로 지금 뭔가를 좀 갑자기 보여주니까, 그렇죠. 갑자기 시가총액이 이제 급등했고,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네,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엔비디아 시총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세계 보고요. 시총 1위. 예, 그 가능성도. 그래서 저는 야, 그 워런 버핏이
현인은 현인이구나. 그거 뜨기 전에 미리 사놨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와. 필수제처럼 이제 사람들이 구글에다가 돈을 쓰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TPU가 됐든 또 뭐 양자 컴퓨터 관련 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구글이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밀로칩도 있고. 저는 그래서 제일 그게 구글의 매력은 데이터 같아요. 오픈 AI의 치명적인 단점이 자기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월스트리트 맞아요. 저널한테 가져와. 소송당하고 뭐. 근데 구글은 자체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아, 그게 진짜 강점 아닌가. 유튜브 데이터도 많아서 예. 염승환 이사님을 학습해서 AI 가짜 광고 엄청 아, 돌아다니고. 제발요. 딥페이크로. 얼마 전에 네. 저희 그 회사 단톡방에서도 누가 보여주는데 네. 염승환 이사님 그 딥페이크 영상 또 있다고. 아이고. 그래서 염승환 이사님은 사칭하는 그 딥페이크 가짜 광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유료 그런 거 안 하십니다. 그냥 LS 증권만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네. 됩니다. 예. 구글의 강점에 전력 효율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구글이 처음에 뭐 오픈 AI, 챗GPT 나왔을 때만 해도 막 코드 레드 발령하고 막 했었는데 맞아. 지금은 이제 완전 상황이 뒤바뀌어갖고 오픈 AI가 코드 레드 발령하고 지금 이런 네. 상황인데 이 전력 효율, 그 TPU가 전력 효율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럼 전력 효율이 이제 좋으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생각에 이런 막 삼전 SK 하이닉스에는 어떤 지금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예, 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전력 효율이 네.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은 구글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구글 TPU는 구글에 최적화돼 있고 10년 전부터 준비해서 구글 클라우드 있죠. 데이터 센터. 거기에 다 맞춤형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은 전력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젠슨왕은 그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 젠슨왕은 뭐라고 했냐면 비싸잖아요. 전기 엄청 먹어요. 예, 예, 예. 근데 우리 거 안 쓰면 너네 돈 더 써야 된다. 아, 그만큼 성능을 뽑아주는 거예요. 일단 비싸지만. 최고급이어서 제일 비싸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제일 싼 이게 거야. 제일 싼 거예요. 약간 명품 같은 이미지예요. 맞아요. 네, 네. 그냥 싸구려 하는 것보다 맞아. 그냥 우리 네. 비싼 건 맞아. 네. 인정. 근데 우리 거 쓰면 결국엔 너네들은 싸다는 걸 느끼게 될 거다. 만 원짜리 왜냐면- 10벌 네. 사지 말고 그렇지. 맞아요. 10만 원짜리 제대로 맞아요. 한 벌 사입어라. 젠슨이 10년 그 얘기 한 이면 거예요, 되지. 실제.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동의도 되죠. 예, 왜냐면 엔비디아 GPU 성능 이걸 비싸더라도 쓰면요, 그걸 뽑아줄 수 있다라는 아,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자신감. 그래서 오픈 AI도 그걸 썼던 거고. 근데 이제 구글이 일단 이걸 좀 깨고 나오고 있으니까 젠슨왕도 사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논리 자체는. 아. 그래서 아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 AI도 좀 코드레드 발명 이거를 좀 발동을 했고 위기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건요, 자본주의 시대는 어쨌든 이 고인물은 없어요, 영원히. 아. 그냥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또 빠르죠, 요즘에.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몰락한 거 아시잖아요. 아이, 지금이야- 몰락까지는 지금 아니, 올해 지금 1월에. 잘 되고 있- 올해 1월에 제가 그쵸. 선생해갖고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초에 삼성전자 얘기만 욕먹었어요. 저 그때 기사 쓰다가 저는 예. 괜찮을 거라고 생각, 말만 하면 뭐 삼성의 아들이지 뭐. 그때 막 3만 그거 점자 엄청- 얘기 예.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1년 전까지만 왜냐면 해도. 그때는 진짜 삼성이 다 몰락한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아. 실제로 힘들었고, 아. 그건 맞는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좋아졌지만 영원한 1등이 없다는 거예요. 아. 하이닉스에 이렇게 참패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가만히 있으면 사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 구글이 결국 약간 미꾸라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니, 그러니까 매기. 그 매기가 된 매기. 거예요. 맞다. 미꾸라지 매기. 매기. 네. 이게 갑자기 AI 버블이 굉장히 논이 심했는데 음. 이 구글 매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더 미친 듯이 투자할 것 같다. 여기서 만약에 구글이 저렇게 치고 나가는데 저 안 하겠습니다. 아, 못하죠.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 회사는 이제 AI에선 탈락. 그럼 밸류는 확 떨어지고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도 그냥 가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는 삼성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한 호재죠. 아무나 이겨라. 그냥 아무나 아, 이겨요. 뭐. 네. 꽃놀이패. 네, 말 꽃놀이패예요. 아. 그리고 구글 TPU도요, HBM 용량 엄청나요. 내년에 HBM4 거기 들어가요. 아. 삼성이 얼마 전에 통과됐다고 많아지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엔비디아 의존도보다 오히려 이게 생태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한테는 더 좋은 그림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내년에 오픈 AI가 뭐 IPO 한다 뭐 이런 전망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IPO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투자는 그러면 더 활발해지겠네요. 그죠. IPO 하게 되면 네. 이제 그 돈으로, 그러니까 IPO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렇죠. 너네 그거 비영리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미 영리된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둘이 샘 알트만 공동 창업한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배 아파요. 네.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나가버렸고 샘 알트만 안 맞아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아마 일론 머스크는 계속 소송도 걸 거예요. 본인은 그거 안 되길 바라는 거죠. 챗GPT가 네. 잘 되면 이 그록한테도 별로 그록스라고 맨날. 그쵸. 좋을 수 그쵸.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방인하겠지만 그렇다고 IPO를 못 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음. 그래서 아마 IPO를 할 것 같은데 이게 IPO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버블로 가는 거죠. 점점. 거의 이제 버블의 정점? 정점은 아니에요. 정점 왜 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 네스케이프 기억나세요? 아, 그 추억에 네, 네, 추억에 95년도. 그 전잘 기억 안 나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이제 맞짱을 뜨던. 맞아요. 네네네. 그 네스케이프가 아마 95년에 상장한 걸로. 아. 그때 IPO하고 5년 후에 버블 터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렇다고 뭐 이게 챗GPT가 오픈AI 상장하고 5년 후에 터진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방향으로 가기 네. 시작하는구나. 음. IPO가 시작이 되니까 아하. 이제 찐 AI 그 원조가 이제 상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먼저 할 회사가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가 먼저 할 것 같아요. 이 회사도 한 몇백 조 될걸요? 예, 시가총액 굉장히 클 것 같고 여기 상장하고 이거 성공하면 오픈AI 갈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게 내년에 스페이스X 예. 그렇죠. 세상에 저 깜짝 놀랐어요. 시총 얼마? 1000조가 네. 저 진짜. 아니 그 일론 머스크는 네. 부인하던데요. 네. 스페이스X 당장 뭐. 근데 뭐 이렇게 내년에 IPO 상장 한다고 계획이 얘기가 없다고. 나오니까 어.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스페이스X랑 XAI랑 테슬라 합칠 수도 있다. 맞아요. 합병. 예, 그 얘기도 있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하듯이. 네, 그러니까 아마 상장해가지고 합병할 수도 슈퍼 있고. 뭐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화성가는 생각하는 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단독으로 시총 1등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총 아.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병을 할 거다. 합쳐가지고 머스크 형이라면 네. 한번 또 그쵸. 도전해보면. 회사 이름 슈퍼엑스. 맞아요. 슈퍼엑스. 네, 네. 너무 그런 놀라운 야욕은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요. 가능성 1등 한번 있어요. 해봐야지. 송일아 기자가 또 일론 머스크 전문가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예, 일론 머스크 사생팬. 팬 아니고 싫어하거든요. 팬은 아니고. 그래서 가능성 그때 저번에 주주총회에서 그 얘기했어요.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스페이스X 어떻게든 보상 한번 해주겠다. 아, 그럼 이제 그걸 주식으로 줄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구주를 좀 매각할 수 있게끔. 예. 근데 그럼 상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상장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상장 밸류가 논란이 너무 심한 게 7월 달에 네. 그 스페이스X가 지금 한 1100조 같이 지금 받고 있는데 그때 600조, 500조 얘기 나왔어요. 올해 7월에. 예. 불과 5달 만에 1000조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거 좀 진짜. 심한 거 네.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천조국이니까요. 천조국 1등이면 아니, 삼성전자 2개잖아요. 삼성전자가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삼성전자가 작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와, 이게 밸류가 진짜 넘사벽이구나 여기는. 아니 왜냐면 그 마이크론하고 실적 차이가 하이닉스랑만 해도 서너 배 차이 날 거예요. 맞아요. 한 네다섯 배 차이 더 나나? 시가총액은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지금. 밸류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영상 찍는데 그 얘기 나왔죠. 미국의 ADR 상장할 수도 있다. 하이닉스가. 맞아요, 하이닉스가 맞아요. 주식 예, 예. 예탁 증서 그러니까 자사주를 맞아요, 킵해놓고 요거를 일종의 담보 같은 거, 여기 주식 있어요. 대신에 미국에서 요거를 담보로 한 딱지 같은 주식을 맞아요. 사고 파세요라고 할 수 맞아요. 있는 거. TSMC가 그렇게 상장돼 있거든요. 음.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 하이닉스가. 아.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해 버렸어요. 필반 지수에. 삼성전자 빠졌는데. 그래서 머리 잘 요거는 썼네. 굉장히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조회 공시에 답변 뭐라고 했냐면 부인을 안 했어요. 하나의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돼 맞아요. NCND. 정확해요. 확정만 맞아요, 안 했을 맞아요. 뿐. 네. 그럼 이거 고민 중이란 얘기죠. 한다는 거죠. 예. 아니 왜냐면 근데 ADR 발행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들, 뭐 포스코 맞아요. 같은 회사들을 ADR 발행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해놨어요.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ADR이 없었나? 예, 오히려 이번에 없었어요. 알았어요. 예. 근데 음. 관건은 자사주가 너무 적어요. 2점 몇 프로밖에 안 돼서 아, 더 사야 되나? 최대한 자사주 좀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요. 하이닉스가 갑자기 오늘 자사주 매입하겠다면 신호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크다. 아니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만약에 자사주 매입하면. 그쪽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이닉스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보니까 맞아요. 돈을 좀 많이 써야 된다. 너무 많이 벌어서 왜냐면 그 성과급 뭐 이런 논쟁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잉여현금과 이익이 얼마나 혹은 유보가 됐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 우리가 미래 가치를 위해서 더 투자할 게 뭐 있을까?
그거 오히려 돈 쓰는 고민을 하고 있대요. 맞아요. 아, 그럼 약간 이게 퍼즐이 좀 맞춰지는데? 네.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신호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완전- 투자자들은 대부분 네. 주주분들 그렇죠. 하이닉스가 주주환원한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반도체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성장하는. 예, 그래서 배당 많이 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음. 이거 이제 성장 안 하는 건가? 왜 음. 갑자기 환원한다 그러지? 음, 음. 근데 그럼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 또 좋아할 부분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번에는 자사주 매입하면 목적이 좀 그렇지. 우리가 보이잖아요. 예. 지금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거 정말 진짜 기억해놓고 있어요. 예. 자사주 매입하면 우리 미국 간다 얘들아. 이제 필방 간다. 이제. 지금 자사주 비행기 탈 너무 수 있다. 적어요. 이런 거예요. 적기 때문에 어. ADR 하려면 좀 늘릴 필요는 있어요, 솔직히. 그래야 이게 많아야 담보로 ADR 발행해서 그 미국 거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좀 의미 있게. 저도 안타까운 게 아니 세계 최고의 AI 관련 기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 편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썩스라 그러나요? 거기에 못 그건 이제 들어가요. 미국 상장된 기업들만 네. 반도체 기업 모아서 만든 이제 지수니까. 맞아요. 거기 근데 들어갈 이제 길이 열려버리네. 이야. 그래서 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 신호가 딱 나오면 ADR 발행이다. 뭔가 있다 음. 이거는. 퍼즐이 딱 네. 맞춰진다. 어. 어떻게 내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플랑플랑 해서 또 플랑플랑하면 안 돼요. 60만 닉스에 또 사시는 분들도 있어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황도 그렇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아직 하이닉스나 앞에 삼성전자도 팔 때는 아니다. 팔 때 이렇게. 뭐 여기서 적극적으로 사긴 좀 어렵죠. 사실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이거를 뭐 여기서 팔 자리는 아직은 너무 좀 이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어, 기대할 게 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기대할 포인트가 남았다는 네. 게 사실은 이게 핵심이고 네. 좋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국내 장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최선호 업종이신 그죠. 건 맞죠? 내년에도 네. 여전히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이렇게 보면 상반기에 조방원 좋았고 조방원하고 변압기 이쪽이 주도했고 화장품 네. 이런 쪽이고 하반기 들어서는 확실히 조방원 힘이 좀 빠졌고 맞아요. 원전은 좀 괜찮았는데 음. 확실히 조선방송 힘이 없고 거기에 화장품도 확 빠져버렸고 음. 피부 미용도 그 잘 나가던 파마리서치가 반토막 나버렸고 그래서 확실히 좀 시장의 색깔이 좀 변하고는 있구나.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시장은 이제 조방원이나 이런 변압기보다도 새로운 이제 반도체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반도체 파트너. 음. 이거 혼자는 안 가요. 아무리 좋아도 네. 파트너는 있어야 돼요. 이 주도주의 군락을 네. 형성을 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새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 게 피지컬 AI. 로봇. 로봇인데 네. 단점이 로봇 시총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 현대차가 이제 끼기 시작했어.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가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현대차에 네, 로봇이 네. 묻어 있으니까. 묻어 있으면 시총이 네. 레벨이 올라가서 ETF도 커지고 선순환 효과가 생겨요. 현대차 그룹은 시총이 꽤 큰 편이니까. 사실 그 현대차 그룹이 그렇게 IR을 하고 주주 환원을 해도 안 올라가던. 그래서 염승환 이사님과도 과거 뭐 현대차 EUB 아주 배당률 높은 그 메리트 이야기 많이 이게 했습니다만. 복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쵸. 네, 복권 같은 기업 같다. 그래도 사실은 자동차 관련주가 뭐 글로벌리 하게 다 PER 5배가 맞아요, 국룰이에요. 맞아요. 세계 룰이에요. 음. 성장이 없으니까 네. 테슬라 빼고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해서 로봇을 로봇이 붙였어요. 붙여버렸어요. 근데 로봇 붙인 거 한참 됐는데 그치. 이제 그쵸. 갑자기 젠슨하기 시작한 거죠. 아. 치킨 먹으러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 치킨 먹으러 와서 시작한 네, 거예요. 뭔가 사실. 로봇 관련된 뭐 눈에 보이는 아. 뭔가 성과가 지금 있는 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멀었죠. 중요한 거는 시장은 어쨌든 뭔가 항상 스토리를 원해요. 그래야 밸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세요. 테슬라도 엄밀히 따지면 전기차만 보면요. 이 밸류는 말이 안 돼요. 그 로봇하고 지금 자율주행으로 돈 버는 거 아니죠. 돈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걸려요. 근데 누가 봐도 테슬라가 그 보여주는 자율주행, 그렇죠. 로봇 영상들 보면 이건 넘사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래를 당겨버린 거예요. 여긴 된다. 어차피 로봇 시대 올 건데 테슬라 1등 할 거다. 이게 확신이 되니까 사람들이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해요. 그렇죠. 그래서 PER 200배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는 PER 5배에도 얘는 성장 못해. 안 사. 안 사요. 그래서 그렇죠. 20만 원대 그렇게 네. 네. 있다가 꿈을 쫓으니까 네, 항상. 그래서 다 네. 그냥 현대차를 배당주로 봐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음. 20만 대 차였다가 네, 맞아요. 이제 드디어 30만 대 차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30만 대 된 거는 이제 꿈이 갑자기 붙은데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일단은 어쨌든 젠슨왕이에요. 아, 그때 깐부치킨 네, 먹을 때 맞아요. 썼으면 맞아요. 네. 아니 그분들이 거기서 왜 저러고 있어요? 그 바쁜 시간에. 그렇지. 굳이 그 세 명이 모여. 그리고 밀실에서 만나서 얘기해도 될 문제인데 네. 거기서 물론 뭐
어쨌든 젠슨항 입장에서 목적은 여러 개인데 거기서 젠슨항이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석 회장은 되게 불편했겠죠. 그런 자리에서 그거 먹고 싶겠어요, 솔직히. 아니 당연히 싫어요. 근데 젠슨항의 이거를 거절할 방법은 없어요. 엄청난 아니 고객사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지. 삼성에서 먼저 제안했다 그러잖아. 아니 근데 아니야, 상대적으로 젠슨항이 먼저 했다. 그 딸이 아, 기획자잖아. 그 그 딸이 젠슨항 딸이 기획을 했는데. 네. 근데 그래도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이 재벌들 치고는 그래도 좀 어, 더 흔쾌한 유한 거예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모습도 되게 저는 훈훈하고 되게 보기 좋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우리는 투자자들은 그걸 이제 안을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저 사람 저기서 그쵸, 왜 그쵸. 만났나. 어. 결국 핵심은 현대차 입장에서만 보면 정의선 회장은 GPU 5만 장이 필요한 거야. GPU 5만 장 엄청난 거야. 아무한테도 안 줍니다. 근데 블랙엘이에요. 최신 제품이야. 그렇죠. 이거는 성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블랙엘 리빈. 내년에 루빈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직 만든 거 아직 아니니까. 멀었어요. 네. 그러면 현존하는 최강의 GPU 5만 장 확보하는 그 전 세계 기회. 자동차에서는 현대차밖에 없어요. 어. 왜냐하면 테슬라는 H200 갖고 있어요. 그 테슬라가 제일 많아요. 엔비디아 GPU는. 근데 이전 버전이에요. 물론 그 테슬라가 살 때는 또 그게 최신 버전이긴 최신 했습니다만. 근데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좀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자체 칩도 만들고 아하. 좀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렇죠. 젠슨항에게 좀 의존하긴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뭐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것보다 중국 정부가 그걸 또 원치는 않고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젠슨항 입장에서도 흔쾌히 5만 장을 준 건 이게 아무리 봐도 현대차 외에는 파트너가 없어요. 피지컬 A의 파트너는 현대차 외에는 머리에 아무리 굴려도 없는 거죠.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현대차 말고 피지컬 A 하는 회사가 있나? 없어요. 테슬라 빼고. 테슬라 빼고는. 하기사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헤매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있죠. 음. 그다음 포티2-라는 그 자율주행. 물론 이번에 사장이 이제 나가긴 퇴임은 했습니다만. 했지만 사실 그 퇴임하니까 시장이 환호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손잡고 하나보다. 거의 뭐 고름 빼낸 네, 것처럼. 맞아요. 이거 이제 스타트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분 투자하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가. 아, 가능성 있네요. 네, 그 가능성까지. 상장하기 전에. 네, 이게 왜냐면 이제 포티2사 나가면서 엔비디아 이제 협력이 좀 본격화된다. 시장은 항상 상상하거든요. 그게 상상이 현실화될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럴 때 시장이 막 흥분해요. 이게 생각 안 했던 게 이제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그런 상상력이 발휘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고 그게 현실화 안 되면 또 빠지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 그 무거웠던 회사가 이제는 그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피지컬 A 한번 기대해 보자. 예, 요 그림이고 그 다음에 28년도에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할 거예요. 네. 근데 이 현대차가 그때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 투자 인수를 너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했죠. 2020년에 1조 주고 샀잖아요. 잘했죠. 맞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거저 샀죠. 근데 그땐 비싸다 그랬어요. 거의 맞아요. 레이모 로보틱스 시총의 그 당시에 한 3분의 1, 아니다. 네.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 현재 맞아요, 봤을 맞아요. 때도 진짜 정말 싸게 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싸게 산 거고 그거 지금 뭐 일각에서 막 30조 얘기 나오니까 미국의 피겨A라는 경쟁사 하나 네. 있고 그게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면 그 정도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30점은 그냥 현대 모비스 하나예요. 그러네. 그 정도 현대차랑 같이. 시총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그럼. 네, 반밖에 안 되니까. 반 정도 되니까. 근데 그게 있고 제가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배구조 이슈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정몽구 회장님 나이가 좀 많아요. 한번 좀 풀긴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제 이슈가 좀 생긴다면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도 그랬잖아요. 네. 한번 그런 이슈처럼 결국 모비스 지분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현대 지금 정의성 회장은 글로비스 지분도 한 20% 갖고 있고 네. 거기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20% 갖고 있어요. 예,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반드시 엑시트를 해야 돼요. 예. 2028년 정도 돼서 예.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총이 30조, 20조 정도만 돼도 네. 20분 4조 나오거든요. 네. 네. 아마 그러면 그거 현금화해서 바로 아마 모비스 지분을 이제 어떻게든 좀 확보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 글로비스도 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쨌든 이런 지배구조 상속 이슈는 언젠가는 풀 숙제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그림이 저는 이제 내년부터 되게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벤트가 뭔가 많아야 재밌어요. 주가. 그러게. 그러네. 근데 노잼 네.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노잼 주식 근데 배당은 많이 주는데 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음. 재밌어질 주식. 네, 이게 거기다가 사실 시장을 싸다. 또 움직이는 거죠. 네, 주가도 싸다. 아하. PER 지금 올라서 6.5배 정도. 아, 근데 제가 진짜 염소환 이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 그러면서 너무 지금 유익해요. 이 어떻게? 퍼즐 조각들을 막 이렇게 가져오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우리 보는 앞에서 퍼즐 조각 이렇게 맞춰주셔. 그리고 이게 그림이 나와. 아, 그거 참 재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반도체 러닝메이트는 피지컬 AI. 피지컬 AI. 예. 이거 그러면은- 깐부 치킨이야 그냥. 그럼 근데 그 거기에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게 엔비디아보다는 좀 구글 쪽에 손을 들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 엔비디아는 나쁘게 안 보는데 이제는 우리는 좀 새로운 거 찾아야죠. 구글은 저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글 제미나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이제 핀다르 스차이랑 같이 깐부 치킨 한번 빈다르. 스차이랑 한번 같이. 근데 네. 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저는 2023년도에 이제 증권시장 한참 출입했었는데 네. 그때 전기차 배터리주가 2003년이요? 2023년. 23년. 네. 아, 배터리. 그때 이제 배터리주가 정말 완전 이렇게 네, 올라갔을 그죠. 때였거든요. 엄청났죠. 근데 네. 이 배터리가 피지컬 AI랑 붙을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 배터리가 필요하죠, 로봇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니, 저는 자율주행차에도 같이- 전기차가 들어가는데 네. 문제는 이거예요. 자율주행이 엄청 지금 많이 팔릴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테스트 단계고 그리고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제일 큰데 배터리 쪽에선 문제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있는 이상은 전기차 자꾸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쵸. 팔리기가 쉽지 않아요. 유럽은 이제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벤츠 정도만 LG랑 좀 약간 네. 거래를 하고 있어서 그건 다행인데 그래서 배터리가 피지컬 A에 물론 연관이 없다는 건 아닌데 로봇에 들어가는 지금 아직까지 배터리 용량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저도 기대는 해요. 언젠간 열릴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럼 배터리 없이는 뭐 거의 돌아다니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로봇이 엄청 대중화됐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로 갈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배터리 말고 전고체 배터리를 아마 로봇에 넣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대용량 배터리는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전기차랑 다르니까 그래서 용량 자체가. 돌아다니는 휴머노 넣어봐야 뭐 거. 가슴팍에 예, 예. 뭐. 네, 먹지.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로 갈 거고, 그럼 전고체 배터리 준비하는 뭐 삼성 SDI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은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를 너무 로봇 쪽에만 지금 이거를 대입하시면 그건 이제 자꾸 희망회로를 갖게 돼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일단 2차 전지 그냥 ESS예요. 거기에 저는 또 그걸로 양이 좋게 많은데, 보고 있어요. 양이 많은데. 거기는 분명히 27년부터 열립니다. 데이터 센터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저는 한번 크게 가려면 그냥 트럼프가 져야 돼요. 중간 선거에서. 내년 선거에 참패해야 돼요. 그 그리고 또 방법 이제 외에는 예, 없어요. 예. 친환경 에너지를 부르짖는 사람의 막 저기 민주당이 제야에서 예. 나와야 돼요.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막 근데 이러면. 민주당은 친환경 맞잖아요, 미국에.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지방선거 야. 중간선거 참패한다. 그럼 배터리는 일단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중간선거가 일단 중요하고 거기서 어떤 승부가 나느냐가 배터리 기업들한 이제 보유하신 분들 좀 물려 계신 분들한테 물려 있으신 분들 많아요. 예. 좀 좋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또 지면 결국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예. 근데 요즘에 배터리 물려 계시던 분들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즘엔 좀 풀리네. 에코프로 BM도 뭐 저점에서 한 2배 반 이상 네, 올라오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말이 증시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아. 아 그래요? 물려 계시던 분들이 이제 탈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탈출하고 있어가지고. 네.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를 하면 지금 뭐 내년도 미국에 뭐 이렇게 그 등락은 잔잔하게 있겠지만 사실 뭐 급락까지는 아닐 것 같고 네. 이제 국장은 반도체 뭐 피지컬 AI 쪽으로 쭉 좋을 것 같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투자를 한다면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국장을 해야 되냐 미장을 해야 되냐 이 비중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냐가 되게 고민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미장만 했었는데 네. 예, 올해 딱 약간 소외돼 약간 포모를 느끼고 이제라도 좀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니 근데 예. 저는 근데 너무 막 미장 국장 이거 네. 나는 미장만 하겠다 국장만 네, 하겠다는 이제는 그런 마인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국장 좋으면 국장 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섞어 하시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미장이 대부분 미장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 몇 년을 보면. 맞아요. 그리고 국장 잘 안 하려고 재미가 하거든요. 없었으니까. 또 이러다 말겠지 막 이런 또 약간 그런 이제 고정관념도 있다 보니까 근데 미국장도 난이도가 엄청나요. 그 잘 나가던 보세요. 그 한참 좋았던 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곤두박질 치고 오클로 아. 막 반토막 나기도 하고. 사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예.
그래서 아이온큐도 그 잘 나가다 막 음. 반토막씩 나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국장보다 더 어려워요. 아니, 거길 또 국장으로 네. 만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M7이 얌전한 편이에요, 사실은. 차라리 네. 그 시종이 크니까. 네, 시총이 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장이 여전히 미국장 좋을 것 같긴 한데, 다만 기대 수익률이 예전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점점, 왜냐면 올라갔기 밸류가 때문에. 높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정말 핀셋처럼 잘 꼽아서 투자하자.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M7 중에서 전 고르라면 굽을 고를 거거든요. 네. 그 다음은 예. 빼먹으려고 그 다음은 좀 네. 사실은 전 테슬라를 좋아해요. 어. 근데 지금은 못하죠. 너무 비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테슬라가 혹시라도 막 충격을 엄청 받는다. 아. 그러면 그 다음 순위는 테슬라 같아요. 아하. 왜냐면 피지컬 AI의 미래를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죠. 좋은 회사인 건 알지만 네. 좋은 그렇죠. 주식인지는 네. 아직 가격 때문에 고민이 가격은 좀 되는데 비싼 건 맞는 것 많이 같아요. 떨어진다면 그때는 또 좋은 회사, 좋은 주식이 네.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약간 미국은 그렇게 좀 핀셋 형태로 좀 잘 찝으시면 되겠고, 근데 저는 국장이 그래도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싼 게 많아요. 지금 현대차도 한번 보시면 얼마나 푸대접 받았어요, 사실. 이렇게 올랐는데도 여전히 싸거든요. 음. 현대차 시총 60조, 테슬라 2000조. 너무 심해요, 이 간극 자체가. 그래서 하방이 단단한 거 많고, 이 국장 공부해 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미국은 그게 잘 맞는데, 한국도 물론 그게 맞을 수 있는데요. 이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이게 좀 제일 재밌는 게 턴어라운드예요. 지금 안 좋은데 좋아질 것들 있죠.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게 좀 보이면 네. 되게 저는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기다리는 알려줘요. 하이에나 같은. 그래서 네. 그게 성공할지 모르지만 일단 요새 제가 이제 보고서 본 거 중에 턴어라운드. 제일 많이 보는 게 내년 건설주. 그래. 건설주, 무인 건설주 이러실 것 같아요. 건설이란 주식이 있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건설 섹터 완전 약간 있었나요? 순살자이 이런 이건 것만 마치 그 올 초에 현대백화점 보는 것 같아요. 올 초에 현대백화점이 41,000원인가 했을 신경 거예요. 안 쓰고 있는데 네. 9만 원 같잖아요. 내수 안 좋은데 무슨 내수 줘야 돼? 네. 오 이렇게. 제가 왜 현대백화점을 그때 관심 있게 봤냐면 저 여의도 더현대 한 번씩 가는데 네. 외국인들 너무 많다. 장난 맞아요. 아니죠. 더현대. 여기 면세점한 거 여길 가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왜 주가 안 가지? 음. PER 막 6배. 여기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백화점을 사양산업으로 보더라고요. 시장 인식 자체가. 여긴 안 돼. 돈 벌어도 안 돼요. 그 내수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오히려 이제 또 외국인이 맞아요. 먹여 살려주고 그러면 있어서. 내수에서 사실상 수출주가 네. 되는. 근데 이거를 지금 사면 안 되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네네. 진짜 노잼이고 완전 쩔어 있었잖아요. 이런 기업에서 의외로 잘만 투자하시면 하방이 거의 없는데 음. 되게 편하게 수익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하. 그 비중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주가 바닥권이니까. 그쵸, 그쵸. 음. 근데 높으면 많이 못 실잖아요. 근데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제가 아마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신영증권의 그 서정현 연구원님이시라고 네네네. 유통 담당하신 분인데 예, 예, 예. 뭐라고 썼냐면 현대백화점을 어떻게 분석했냐면 그 압구정동 본점 있잖아요. 예, 네. 그냥 본점. 그때 현대백화점 시총이 1조 정도 했을 거예요. 음. 그 본점의 부동산 가치가 1조가 넘는데요. 그렇죠. 그거 보고 압구정 제가 현대 있는 쪽에. 충격받았어요. 예. 아하.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가격인가 그럼? 전문용어로 그만큼 쩔어 있다. 예. 거기다 이 담보 가치가 있는데. 그럼 거기만 있네. 판교 있죠. 무역센터. 많죠, 그렇죠. 많죠. 더현대. 알짜. 더현대가 진짜 네. 알짜 땅들 많죠.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싸지? 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현대는 임차 아니던가? 더현대는 임차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이슈들 실제 지누스 턴어라운드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 역대급으로 오고 막 이러면서 스토리텔링 하면서 그런 부동산 이슈 잡혀서 이제 실제 주가가 2배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쩔어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 그런 게 숨겨진 그런 게. 제2의 현대백화점. 근데 일단 보니까 요새 지방 아파트 값이 오른대요. 왜요? 이거 되게 의외죠. 네. 그래요? 실제 오른대요. 사람 안 사는 거 조금씩. 아, 광역시 이제 서울은 다 규제니까. 네, 광역시가 지금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대요. 근데 내년에 공급 절벽 다 아시잖아요. 네. 내년 내후년 지방 아파트도 공급이 없어요. 완전히 공급 절벽으로 가요. 건설사들이 이제 상황 안 좋으니까 네. 안 짓고. 근데 이게 전세값 오르면 매매가 오르거든요. 그럼 미분양 없어지고 착공 들어가요. 그래서 요새 실제로 중소건설사들이 벌써 뛰고 있어요. 몇몇 업체가 급등했어요. 그 테마로 뛰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테마가 아니라 근데 정부가 또 지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금 생각은 지방 활성화예요. 그렇죠. 지방 목권 시대. 예,
지방 아파트는 규제할 이유는 1도 없어요. 지방 아파트 가격 오른다? 오히려 환호할걸요? 지금 정부는? 그렇죠, 지방 그렇죠. 아파트는 올라가길 바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착공이 적어도 내년에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일부 이제 건설사들도 옛날에는 건설사들이 지어주기만 했는데, 요즘 건설사들 일부 보잖아요. 그 실제로 이 개발까지 다 해요. 땅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 갖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현대백화점 말씀드린 거로 네네네네. 갖고 부동산. 있는 신세계가 요새 왜 좋냐면 강남의 센트럴시티 맞아요. 아, 그거 그거. 서울시랑 해서 지분 해가지고. 60% 갖고 네. 있어요. 강남 그 고속도 버스 고속터미널, 예. 맞아요. 그거 갖고 있죠. 메리어트 호텔 갖고 있죠. 애니 잘 나가죠. 네. 이가 잘 나가요. 아니다. 애니 잘 나가죠. 예. 네. 올데이 프로젝트. 네. 요새 하나의 테마라고 는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데 알짜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있죠. 천일고속 그래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건설사들이 일부 그런 회사, 서부 T&D 아시죠? 예, 예. 땅 부자잖아요. 어. 거기 아마 신정동 아마 이제 그쵸, 이제. 그걸 예, 개발하니까. 개발할 거고. 그런 것들이 되게 턴어라운드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쩔어 있는데, 땅 부자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저는 그림 보면 건설 경기도 좋아지면서 땅 가치도 올라갈 것 같고, 땅 가치가 왜 올라가냐면요. 돈을 너무 찍어대서. 그럼 당연히 통화량 증가하면 부동산 그 가치 자체는 더 그쵸.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예. 이런 걸 보면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찾아보시면은. 대형 그런 좀- 건설사 중에서 부동산 좀 많이 가지고 부동산 네, 그런 회사도 부자들.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기업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컨셉은 현대차 같은 걸 찾아보자는 거죠. 현대백화점? 예,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나 같은- 예, 예. 얼마 전에 현대차, 현대차. 예, 예. 쩔어 있는 거 중에 이게 뭔가 이벤트 나올 거 갑자기 막 학습 의지가 막 생기는. 그런 거 찾아보시면 괜찮아요. 그냥 맨날 이미 올라간 것만 너무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저는 많다고 예. 생각해요. 진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뭐 올랐으면 제2의 뭐는 없나요? 다음 이 주식은 없나요? 아, 오늘 질문 좋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데뷔와 동시에 이거는 이제 한번 건졌습니다. 26년도에 건설주 날아가면 네. 날아가면. 그렇죠. 날아갈지는 제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제 컨셉은 좀 네. 그거예요. 그런 게 좀 이제 보인다면 한번 그래서 자동차도 좋게 보는 거예요. 자동차 업종도 크게 잃을 게 없는 자동차도 내년엔 기본적으로는 왜 좋게 보냐면 로봇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3년 만에 증익한대요. 이익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잘 팔리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쪽도 되게 좋으니까 올해 내내 달린 기업들보다는 네, 그런 좀 저평가된 것 중에서도 잘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엔터도 그래서 좋게 보고 있어요. 엔터 너무 쩔었잖아요. 많이 하반기에. 많이 빠졌다가 예. 최근에 하이브 좀 반등 좀 했고 예, 내년에 이거 누구나 알잖아요. BTS 컴백하니까. BTS가 돈을 얼마 벌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오늘 보고서 보니까 어떤 애널리스트분은 BTS가 65회 콘서트를 할 거거든요. 네. 그걸로 한 1조 5천억 벌 것 같대요. 와. 매출이. 1조 5천억이요? 그러니까 티켓 단가가 29만 원 찍었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높지 않나 싶긴 한데 제 생각에 싼 것 같은데. 싼 거예요. 네. 29만 원. 29만 원?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 30만 원 받은 걸로 알거든요. 거의 그 급인데 네. 저는 한 19만 원 생각했거든요. 저도. 에이. 그래도 10만 아니에요? BTS를 뭘로 보는 아 겁니까? 그래요? 아니, 30만 원 왜냐면 봐야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아,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들이 400달러라고 해서 너무 비싸서 못 삽니까? 그죠. BTS 팬들이 콘서트 30만 29만 원. 원이라고 네, 해서 어. 아, 저 19만 원이면 갈라 그랬는데 29만 원이지. 아무리 그럼 저 그럴 친구들이 수 오랜만에 제대해서 콘서트에 난 못 음. 가겠어라고 할까? 저는 아니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고, 이제 괜찮아. 네. 뭐 엔터주를 내년엔 조금 그래도 좀 왜냐면 올해 또 못 눈여겨봐야겠다. 갔거든요. 예, 예. 네, 주가 좀 부진해서 내년에 반전 나오지 않을까. 더 주도. 건설 다만 이제 엔터. 그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왜 게임주처럼 신작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 있을 때까지 홀딩을 하다가 신작 딱 나오고 나서 판매 동향 보고 차익 실현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그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뭐 30만 원에도 한다면서요. 근데 아니 이거 이건 아미분들을 이정적이야, 무시하는 사람이. 건가? 아니 우리는 그럼 실전 나오면 이제 투자자니까. 콘서트 안 가는 거예요. 실전 투자자. 오르면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대감이 있고 많이 봤는데 이게 또 이제 주가가 오르면은 이게 또 이미 다 선반영 될 수도 네, 있는 그럴 수 거니까. 있죠. 그냥 매일 미리 사면 되죠. 미리 사면. 네. 네.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정보가 이제 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구체적인 윤곽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가곤 하는데 사실 또 코스닥은 엄밀히 말하면 지수가 중요한 시장은 아니고
그러긴 개별 하죠. 종목 예. 시장이잖아요. 좀 어떻게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거 같더라고요. 그때 신문 기사를 딱 봤더니 요지는 코스닥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너무 이게 여기 단타, 음. 투기 세력, 뭐 노름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알테오젠도 이제 떠나죠. 네. 또 보니까 에코프로비엠도 간다는 얘기도 또 들리고. 전교 1등하면 다 네, 이제 타가요, 장악하는 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정부는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코스닥에 뭔가 간판 기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안 떠나야 돼. 그러니까 약간 나스닥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바꾸는 방법은 좀 제도 개선하자. 뭐 세액공제 더 해주고 벤처펀드.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일단 어쨌든 좀 중소기업 위주잖아요. 네. 중소기업에 좀 유리한 정책도 할 것 같고 벤처 요걸 되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코스닥이 되게 잘 돼야 돼요. 이게 여기서 자꾸 돈 빠져나가면 이게 본인이 그리는 그림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연기금한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연기금한테 무조건 코스닥 코스닥을. 비중 늘리는 거죠. 음. 지금 3%인데 음. 5%로 늘려라. 음. 이 강제종이 들어가는 순간 그냥 이건 패시브예요. 그렇죠. 그냥 사야 돼요. 네. 시총 1위부터. 그쵸. 그냥 이거 사야 위에서부터 됩니다. 물론 쭉. 사면 뭐 코스닥 150 지수가 예, 있으니까. 예. 그거 아마 그렇죠.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수가 레벨업 해버려요. 음. 펀더멘탈 상관없이 그냥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용에 포함이 되면 일단 저는 코스닥 1000포인트는 찍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천스닥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사실 보고 뭐 있어요. 10%만 올라도 천스닥 가는 맞아요. 거긴 한데. 근데 코스닥 10% 오르기 진짜 힘들어요. 힘들죠. 아, 너무 힘들어요. 코스피보다 무거워서. 네, 맞아요. 참 무겁다는 표현도 실적은 그런데. 500주밖에 안 되는데 삼성에서 하나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알테오젠도 나갈 거고 하겠지만 뭔가 이제 그런 연기금을 좀 동원해서 뭔가 좀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가 국민성장펀드 150조. 네. 그 중에 네. 일부를 아마 코스닥 기업에 일부러 투자할 수도 있어요. 지분 투자. 지금 미국이 하는 방식으로. 찍어가지고. 아예 지분 투자를 네, 한다는 지분 거죠. 투자할 정부가 가능성도 아예 있어요. 국민성장 펀드로. 네. 그러면 이건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 생기는 거. 정부가 그냥 찍어 사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코스닥 활성화는 이번 정부에서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코스닥도 저는 기대해 보자 이렇게 좀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닥이 그 시가총액 처음으로 500조 원 넘었었는데 물론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하도 상장을 많이 네. 하고 증자를 많이 해서. 맞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시총이 최근에 한 24조, 25조 하니까 요거 빠져나가면 다시 이제 또 400조대 중후반으로 내려오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펀드 국민연금이 사거나 국민성장 펀드가 산다면 그 돈이 다른 쪽으로도 이제 그 퍼질 수도 밑에 있는 있겠네요. 기업들이 수혜받을 것 같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아마 그 좀 약간 겹치긴 했는데 그 알테오젠 주주총회 통과한 날 물론 그때 호재가 나온 것도 있지만 에코프로 주가 폭발해 버리더라고요. 급등한 거 보고 아 시장이 벌써 눈치채고 있구나. 왜냐하면 수혜주가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약간 왜냐면 이게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오면 그게 덩어리가 알테오젠도 크니까. 물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알테오젠이 빠져나가면 누군가 그 공백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장 수혜받는 건 2등, 3등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2차 전지가 약간 그런 면에서 오. 수혜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교 1등 전학 갔는데 네, 전교 맞아요. 1등. 엄마 나 전교 1등 됐어. 맞아요. 막 이런 자동 거. 정규 1등. 네, 자동 같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역시나 아, 염성 회장님 명쾌합니다. 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100개는 더 남았어요. 아, 진짜? 네, 그거 근데 할까? 시간이 저녁 아니. 짜장면 시켜. 또 모시면 되니까. 네네네. 네, 바쁘셔서 그렇지. 네, 우리는 그럼요. 조를 수가 있어요. 자주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신 염성 회장님 그리고 오늘은 송일아 기자랑 또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했고요. 많은 사랑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와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